순열과 조합 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 10번부터 이어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남은 문제도 화이팅 해서 끝까지 풀어봅시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세 정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금 절대값 A와 B와 절대값 C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A와 B와 절대값 C는 1 이상 8 이하의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A와 B와 절대값 C는 1부터 8까지 8개 숫자 중에서 그냥 어떤 정수에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절대값 A와 B와 절대값 C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고 등호가 있어요. 여기서 순서가 이미 문제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에서 이미 줬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순서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뽑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B, C 그냥 3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서? 1부터 8까지 8개 숫자 중에서. 자, 근데 이 A, B, C 사이에 등호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등호라는 얘기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상 절대값 A 그리고 B 그리고 절대값 C 이것의 개수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8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용해서 총 3개의 숫자를 뽑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중복, 조합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8H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값 A, B, 절대값 C의 개수가 아니라 A, B, C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절대값 C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를 곱해줘야 A, B, C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H3에서 A 2가지, C 2가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면은 이 부분이 전체 순서쌍의 개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8H3은 8 더하기 3, 11 빼기 1 하면 10, C3이 되는 것이니까 10C3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분모도 3이 1.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120 곱하기 4니까 답은 480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전체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개할 때는 일단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고 그것들을 뒤에 있는 x 플러스 a의 4제곱 전개한 것이랑 곱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앞에 항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와 뒤에 항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해서 각각의 경우를 곱했을 때 x 5제곱이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고 그것의 개수가 10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해보는 형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일 텐데요. 뒤에 x 플러스 a의 4제곱은 아직 전개를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앞에 항에서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총 곱했을 때 x 5제곱이 되려면 뒤에 있는 것에서 x 몇 제곱이 필요할까요? 곱하는 거니까 x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앞에 항에서 2x를 뽑아서 뒤에 항이랑 곱했을 때 x 5제곱이 되려면 무슨 항이 필요하죠? 그치, x 4제곱의 항이 필요하죠. 지금 물론 우리는 개수는 모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앞에 항에서 1을 뽑았어요.
그러면 x 5제곱이 되려면 뒤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x 5제곱이 필요해요. 근데 뒤에 항은 최대 4제곱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1번과 2번의 경우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경우에서 이 x 플러스 a의 4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면 이것은 우리가 정규식의 일반항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개 중에서 x 3개 뽑았으니까 a는 몇 개 뽑고 네, 1개 뽑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x를 3개 뽑았다. 이렇게 개수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4개 중에서 x만 4개를 뽑았으니 4C4 그리고 a는 하나도 뽑지 않았으니까 개수는 4C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x 5제곱의 개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1 곱하기 4C3a 4C3은 4니까 4a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의 경우에서는 2 곱하기 4C4 4C4는 1이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두 개를 더했을 때 총 x의 5제곱이 될 것이니까 4a x 5제곱 플러스 2x 5제곱이 10x 5제곱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4a x 5제곱은 2항에서 8x 5제곱이니 4a는 8이 되겠죠. 따라서 a는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일 때 오늘로부터 15의 7제곱 일후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이 일요일이면 1일 후에는 무슨 요일이죠? 네, 월요일이죠. 그 다음 이틀 후면 무슨 요일입니까? 네, 화요일이겠죠. 3일 후에는요, 수요일일 거고요. 목요일에는 4일 후, 5일 후는 금요일, 6일 후는 토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7일 후는 다시 일요일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0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요? 네, 일주일은 7일이니까 우리가 10을 7로 나누었을 때 그 떨어지는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같은 경우는 10을 7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3이 남죠. 그래서 3에 해당되는 수요일이 아마 10일 후가 되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7, 8, 9, 10. 네, 정확히 수요일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로부터 15의 7제곱 일후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우리가 15의 7제곱을 7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구해서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요일을 택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와 7의 연관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5는 마침 7의 배수인 14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5의 7제곱을 14 더하기 1의 7제곱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쭉 전개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14의 7제곱 더하기 7개 중에서 14를 6개 뽑았을 때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14를 5개 뽑았을 때 쭉쭉 해서 7개 중에 14를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14를 전혀 뽑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7C1 곱하기 14까지는 모두 7의 배수예요. 왜냐하면 14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습니다. 즉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항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항인데요. 이 7C0은 1이고 1을 곱한 것이므로 마지막 항은 1이에요. 1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네, 1이 되죠. 따라서 이 15의 7제곱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에 해당되는 요일을 찾아보면 무엇인가요? 네, 월요일이죠. 따라서 답은 월요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한 평행사변형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항정리 파트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더한 수는 이 수와 같다. 즉 하키스틱 패턴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길고 굉장히 이상하더라도 이 하키스틱 패턴을 이용을 하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2C0부터 10C8까지 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렇게 쭉 더한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한 칸이 밀렸으니까 얘랑 뒤에 있는 숫자는 똑같고 줄은 한 칸 밑에니까 여기 앞에 수는 하나 더 많아서 11C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을 보면은 이것은 1C0부터 10C9까지 더한 것이 이 숫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C0부터 10C9까지 더한 것은 11C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1C0부터 구한 것이 아니라 2C1부터 더한 것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번을 구하려면, 요 영역을 구하려면 11C9에서 1C0을 빼줘야겠죠. 따라서 2C0부터 10C8까지 더한 것은 11C8이고, 그리고 2C1부터 10C9까지 더한 것은 11C9에서 1C0을 뺀 것이니까 11C2에서 1을 뺀 것과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11C3은 뭐가 되냐면 여기 밑에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11 곱하기 15라서 165가 될 것이고 11C2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5에서 1을 뺀 거니까 54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219가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계산을 각각 구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해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11C8 더하기 11C9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은 12C9라고 바로 또 써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이항정리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앞에 거 더하고 이렇게 이게 기본 성질이었죠. 따라서 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것 또한 빨리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번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의 5개 면에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 밑면과 옆면을 봤을 때 옆면은 합동이니까 회전하면 같아질 수 있지만 밑면은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옆면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밑면에 들어가는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 남은 4가지의 색깔을 옆면에 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제일 처음에 밑면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5개 중에서 하나의 색만 필요하니까 그 하나의 색을 고르는 경우 5C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을 칠할 건데 옆면은 남은 4개의 색깔을 칠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같은 모양으로 합동이니까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옆면은 원순열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겠죠. 따라서 4개에 대한 원순열의 수를 구하면 4-1 팩토리얼이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곱해야겠죠. 따라서 5 곱하기 6이니까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많이 해봤죠. 중복순열에서. 근데 이번에는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1의 자리에서
1이라는 숫자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1의 자리가 1인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네, 이때는 100의 자리에 4개, 10의 자리에 4개 올 수 있으니까 4파이 2 해가지고 총 16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의 자리에 2가 오는 숫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도 똑같이 4파의 2로 16개가 있겠죠. 자, 3일 때도 마찬가지고 4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에는 총 몇 가지 수가 있을까요? 네, 1의 자리에 4가지 숫자 올 수 있고 100의 자리에 4가지 숫자 올 수 있으니까 이때도 4파의 2가 되겠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2, 3, 4가 오는 경우도 동일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총 몇 개의 수가 있을까요? 네, 10의 자리, 1의 자리에 각각 4가지씩 있으니까 이때도 4파이 2, 즉 16이 되겠죠. 100의 자리에 1뿐만 아니라 2, 3, 4도 올 수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모두 16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수들을 모두 더한다면 이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나 아니면은 그 수를 분해해서 1의 자리에 있는 것만 더하고 10의 자리에 있는 것만 더하고 100의 자리에 있는 것만 더하고 이렇게 하나 결국에 값은 똑같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23 더하기 317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1의 자리 3 더하기 7, 그 다음에 10의 자리 20 더하기 10,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0 더하기 3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총 16개가 있었으니까 전체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16가지 있었고 3도 4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이 자연수를 더했을 때는 1을 더한 게 아니라 결국에 10을 더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각각 16가지씩 있겠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도 1이 아니라 100이 16가지 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더하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16이니까 뭐가 되죠? 네, 10 곱하기 16이라서 160이 돼요. 그 다음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하시면 100이 나와요. 100 곱하기 16이니까 1600이 되겠죠? 그 다음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한 다음에 16을 곱해주면 이것은 1000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16,000이 나와요. 이것을 모두 더해주면 뭐가 될까요? 네, 17,760이 답이 됩니다. 16번 문제예요. experience에 있는 10개 문자 중에서 4개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experience에 어떤 알파벳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E, X, P, E, R, I, E, N, C, E 그러니까 2만 4개가 있고 X, P, R, I, N, C는 각각 1개씩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4개의 문자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4개, 전부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를 2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를 3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만 4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다른 문자들은 1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밖에 없죠. 이 2가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그 순열의 수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문자, 전부 다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서로 다른 문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이므로 7P4가 되겠죠. 7, 6, 5, 4 계산해 주시면 840이 되겠습니다. 2를 2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2개 그리고 XP 이런 식으로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6개 중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문자를 뽑아야 되니까 6C 2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XP 이런 경우에는 문자 4개 중에서 같은 것이 2가 2개가 있으므로 2팩으로 나눠줘야겠죠. 자, 6C는 6, 5를 2로 나눠준 거고 4팩, 4, 3, 2, 분모 2 계산해 주시면 30 곱하기 6이니까 180이 되겠죠. 그 다음 2가 3개 있는 경우는 2를 3개를 먼저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는 6개 중에서 나머지 1개의 문자만 뽑아주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뽑게 됐다면은 우리는 문자 4개 중에서 같은 것이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4,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를 4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1개밖에 없겠죠. 따라서 840, 180, 24, 1을 모두 더해주시면 답은 104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 이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가 NH5라고 해요.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제일 생각하기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x, y, z는 의미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x랑 y랑 z를 더해서 일단 0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a는 0 이상 5 이하의 정수라고 할 때 이때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면 이것은 중복조합에 의해서 3HA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A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이것들을 전부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일 때 이것을 모두 더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계산하시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1 빼주면 되니까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 더하기 7C5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이항 정리에서 성질이 있었어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이항 정리 성질이 이렇게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2가지가 있었죠.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이용을 해서 이 항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하키스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키스틱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C0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 다음 3C1, 4C2, 5C3, 6C4, 그리고 7C5까지 더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모두 더하면 여기 있는 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요? 네, 줄 아래니까 8,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수는 같으니까 C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8C5가 되는 거예요. 그럼 8C5를 우리가 NH5꼴로 바꿔주려면 NH5가 85와 같아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조합의 형태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n 플러스 5 마이너스 1C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4가 8이 되어야 하니까 n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1단원, 순열과 조합, 단원의 대단원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파트가 있다면 그 문제 체크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2단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